하나 있어서 앵콜은 못 오실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앵콜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12월 20일,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 바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 전까지 내가 사실 주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이 되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승 포를 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년이 지났는데 투개표 방식에 변화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나중에 자료를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저는 그때 5년 만에 중앙선관위 투개표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 일단은 그것이 일단은 우리가 가자.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또 하나, 아이고 참 정말 아쉬운데 한 달 전에 우리가 부정선거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은 그 관심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한참 잘 가다가 이 국힘당 새끼 때문에 완전히 또 불이 꺼졌잖아요. 난 그래서 그 국힘당 애들이 뭐 윤철을 하자는 게 당내 무슨 뭐 선거 갈등이 아니라 부정선거 열기가 고조될 걸 진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야당이면은 미국의 그것하고 국내의 부정선거 국민 관심이 고양되는 거, 이 두 가지 지금 밥상을 가지고 잘 받아서 처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이 민주당하고 한패거리 아니에요. 불다 포기했어요. 저희 선배님은 2년 동안 연습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연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항상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일파만파 선배님들, 국사 선배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연설 기회를 못 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는 주최 측이니까 손님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일파만파, 그 다음에 서버가 운동본부,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육동지회, 부산고등학교육동지회, 우리는 주인이니까 우선 손님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설 기회를 많이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관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3분이면 우리나라 정부에 간단하게 끝내버리시면 시원시원한 장관규 교수님 박수 한번 주세요. 날씨가 이제 뭐 여름 날씨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지난 수요일 ABS 서버가에서 했던 제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이제 마지막, 사실 어찌 보면 기회가 이 4월달이나 한 5월 사이에 올 것 같죠. 그렇죠? 지금 그 대한민국 형평상 우리 내부에서 부정선거 규명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국 바람, 트럼프 바람을 좀 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일단은 그것이 일단은 우리가 가자.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또 하나, 아이고 참 정말 아쉬운데 한 달 전에 우리가 부정선거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은 그 관심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한참 잘 가다가 이 국힘당 새끼 때문에 완전히 또 불이 꺼졌잖아요. 난 그래서 그 국힘당 애들이 뭐 윤철을 하자는 게 당내 무슨 뭐 선거 갈등이 아니라 부정선거 열기가 고조될 걸
진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야당이면은 미국의 그것하고 국내의 부정선거 국민 관심이 고양되는 거, 이 두 가지 지금 밥상을 가지고 잘 받아서 처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이 민주당하고 한패거리 아니에요. 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놈들만 중심 잡으면 선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하는 좌파들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이제 어차피 이거는 우리 외침으로만 지금 그치게끔 만들고 있는데, 또 이 부정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또 많고, 우리 장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안 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월달 좀 다 적어도 우리가 부정선거에서 말한 총 집결해가지고 미국발, 트럼프발 부정선거와 함께 상승 바람을 타고 한번 폭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여러 가지 많은 큰 뜻은 대한민국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살리다, 여기는 다 대동소이하지만 강론에 있어가는 차이점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풀뿌리 따로 국밥 아닙니까? 선거에서 말은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이걸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4월 18일 날 일단 부정선거를 했던 모든 단체,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 4월 18일은 야당 아스팔트 4개 정당 연대 집회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Day를 4월 18일 날로 해가지고 그때쯤이면은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어느 정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한국 관련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기회 놓치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지방선거 별 의미 없잖아요. 국힘당이 새끼를 하는 꼴하지 보니까 민주당이 부정선거 안 해도 앞서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나 우리가 분열되어 있고 부정선거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선거는 선거고,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개인적인 바람은 하여간에 이 부정선거가 실시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선거는 잊어버립시다. 어차피 우리와 상관없는 선거고, 우리 국민들 내 찍어봤자 내 표가 아닌데 그거 뭐하러 신경 씁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 국힘당 새끼들 하는 꼴 하지 보세요. 공천 과정에서 지금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 부정선거의 사람 다 지금 카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개별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4월 18일 D-Day를 향해가지고 조직 또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은 리더, 참가하는 개인들은 개인들 해가지고 우리가 4월 18일로 정말 서울 시내가 꽉 차도록 해가지고, 그날은 딴 거 할 거 없어요. 부정선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폭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4월 18일, 4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선거와 관련돼서 상징적인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날에 대한 우리 마음 공감대는 이심전심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으니까 하여간에 우리가 4월 19일을 D-Day를 해가지고 반드시 정말 이 기회 놓치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새끼들이 말입니다, 아주 대놓고 지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미국과 트럼프의 힘을 좀 우리가 빌릴 수밖에 없다. 현 대표가 그래도 지금 CP에 가가지고 어제 아주 내용이 좋은 내용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 합작하고 아스팔트에 우리 분열되어도 우리가 적어도 부정선거만은 4개를 해가지고 다 연대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일냅시다, 여러분. 구호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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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80% 이상의 친미, 이재명 지지자들조차도 주한미군 주둔을 원합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반중 성향인데, 그러나 이러한 민심과 달리 정치권이 친중파가 된 것은, 정치권 여야가 함께 친중파가 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정선거에 의한 거죠. 부정선거로 국회가 친중파에게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야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남강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당은 절대로 민주당과 그리고 절대로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을 믿을 수는 없고요. 지금 4개 정당이 합하고자 하죠. 어디입니까?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혁신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협조하지 않는 정당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분열하는 정당이 바로 신중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4개 정당 중에서도 4월 18일 날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정당이 있는데 그들은 완전하게 우파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분열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파준 인사 중에서도 그 선거 때마다 끝까지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중 엔초파더스 가짜 우파들인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결의안 채택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황교안 대표님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인 마이크 린델이라는 분이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국에 가신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그 정당에서 13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더욱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판사들까지도 법 왜곡죄로 해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발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을 제일 잘 알고 그 법 판결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법원장 조희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고발당했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 수사합니까?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경찰이 수사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 이러한 우리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불법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황교안 대표님께서 용감하게 미국에 가서 CPEC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체제전쟁 이런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조금 아까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웨더 카르텔 현재 개봉되고 있으니까 가족과 이웃을 모시고 가서 보시고 그리고 저희 K은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그리고 하버먼의 약속 그리고 또한 5.18에 대한 영화가 개봉될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넘어서 5.18까지 사실은 부정선거 세력과 5.18 가짜 유공자 세력은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5.18 가설점에 의해서 그들이 우리나라 선관위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교육계 모든 것을 다 석권하게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우리나라 기득권을 차지한 결과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책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에 의해 형성된 22대 국회를 해산합시다.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를 해산합시다. 국회 해산!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라고 있는 상황이 왔어요. 자, 이 마지막 활용 점정 이상로 기자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서로 다른 7개 투표소에서 통일한 형태의 불량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확인한 결과 죽전 2동, 정자 2동, 정자 1동, 서현 1동, 기흥동, 아무개동,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서 그 투표를 했는데 좌측에 똑같이 이렇게 보시듯이 줄이 있어 인쇄된 자국이 있어요. 자, 알기 쉽게 정리하면 서로 다른 7개의 프린트여서 출력된 투표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로줄 무늬가 발견된 것입니다. 게다가 투표지 왼쪽 상단에 불량 얼룩까지 확인됩니다. 자,
이는 한 곳에서 대량으로 출력된 득표지가 섞여 들어간 곳으로 보이며 투표관리관 도장 역시 무작위로 인쇄 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권호영 변호사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새벽까지 김동연이가 밀리고 있었어요. 김동연이가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런 벽돌이 나타났습니다. 벽돌이 원래 그 다음 설명 안 해도 알겠 좌측 우측이 이것이 진짜인데 갑자기 새벽에 벽돌이 나타나서 이겼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위 사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입니다. 즉 귀하는 지난 4년 동안 가짜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귀하가 또 경기도지사를 하기 위해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마련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월급을 반납하고 조용히 처벌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천대엽씨 좋아하시죠? 자, 천대 하시면 이제 물 좀 마시죠. 자, 내용 증명 시작합니다. 자, 시작 보여주세요. 자, 넘어가요. 자, 보통의 내용 증명은 이렇습니다. 보통의 내용 증명은 수신, 팔신, 그리고 본론은 넘어가는데 이건 안다요. 수신, 팔신, 그리고 참조가 있어요. 수신은 천대엽 대법관, 팔신은 카메라 출동 이선 의장. 참조가 중요합니다. 참지는 천대엽의 후손들입니다. 자, 천대엽의 아들 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천대엽에게 나쁜 일 했다고. 그렇죠? 제목은 귀하는 법을 도륙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흉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귀하의 후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귀하의 범죄 행각을 나열합니다. 자, 지연대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사 할 때 1년 넘게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통가리를 아마 중국에서 다 찍어 갖고 왔을 거예요. 통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1년을 끌어준 게 천대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일장기 투표지, 배출 투표지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또 공개 할 때 재검표를 할 때 옥황상제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뭐 원고가 민경욱이가 이거 들으면 말을 못하게 하고 선관위 편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를 거의 다 어떻게 했다? 유효표로 처리하고 배출인 투표지는 나왔는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어요. 배출인 투표지 사진을 찍지 못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원고 쪽에서 배출인 투표지 공개하라고 난리 치니까 대법원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배출인 투표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여러 사람이 검표장에서 배출 투표지를 봤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천대엽이가 나중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이거는 배출인 투표지 얼마 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엽이는 증거를 인멸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을 인천에서 무효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아니 너무 빨리 갔어요. 하나 딱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자 이제 뭐라 그런 거면 재판을 했어. 결과를 했는데 뭐냐면 이거 너무나 증거가 이거 많잖아. 근데 선관위가 이런 증거를 그대로 남겨뒀을 리가 없어. 도둑놈이. 그러니까 선관위는 죄가 없어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민경욱이가 뭐라 그러는 거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경욱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살인 현장에서
피가 묻은 칼을 남겨뒀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살인 현장에 범인이 왜 그 칼을 남겨뒀겠어?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뭐라면 법을 돌이켰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법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그 밑에 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 관리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선관위가 만들었습니다. 선관위가 뭐냐면 인쇄 날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대비것이 합법하다고 판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합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네 쓰레기 같은 판결문을 읽을 필요도 없다. 쓰레기 같은 판결문이. 왜냐하면 규칙은 법으로 어길 수 없다. 너는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천대비는 2년 동안 법을 행정처장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안에 천대비가 행정처장을 하고 있을 때 6.3 대선이 있었어요. 6.3 대선이 끝나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11,000명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깔아뭉갰습니다.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래서 하지 않은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재검표를 하게 되면 570만 표에서 600만 표 정도 벽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장지원 박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장지원 박사가 무서워서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반헌법적이고 따라서 너는 탄핵이 돼야 하고 너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아까 참조가 있었죠. 참조. 천대배 후손들이 참조입니다. 그 부분 좀 꺼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천대배에게 얘기했어요. 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지?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라. 중앙선거위원장은 첫째, 겸손해라. 너 겸손해라. 너 하는 싸가지 보니까 옥황상제보다도 높은 것 같더라. 너는 대한민국 국민을 조선 외정 때 종으로 아는 것 같은데 너 겸손해야 돼. 두 번째, 사전투표 폐지하고 대만식으로 현장 즉시 개표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지겹게도 일을 못하는 친구들이야. 동네, 마을, 조기 축구에 총무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따라서 전국 250여 개 그 선거관리위원장들을 전부 모두 불러들여라. 걔들 다 마을 조기 축구 총무할 정도의 행정력도 없는 애들이야 라고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대배 후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천대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후손이 욕을 먹는지를 천대배가 보여줍니다. 자, 지금부터 천대배 후손들에게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하들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천대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제도를 앞장서서 파괴했고 그 결과 가짜 대통령을 만들었으며 가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귀하들이 아버지 또는 귀하들이 할아버지 천대협의 사악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럴 때 여러 문학작품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 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 라고 다른 문학작품에서 표현하는데 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 해서 안 썼어요. 점잖은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만 천대배 후손들은 그대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를 인식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어요. 자,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천대엽이가 자기 후손들에게 한 내용에 대해서는 뜨끔할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천대엽이가 보여주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많아요. 이제부터 제가 일이 시작할 거예요. 뭐냐,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이 좀 많아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상로 박사님 화이팅! 화이팅! 예,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죠? 근데 천대엽 이님이 더 잘못된 거 제가 광화문에 했던 파워포인트입니다. 하나 올려주세요. 이 천대엽 이놈하고 이놈이죠. 이거 욕해도 돼. 마지막 보면 이 민경호 의원하고 해서 대법관 자료 좀 올려주세요. 대법관 세 놈입니다. 세 놈이 뭐라 했냐면, 그 당시는 아무도 대수의 법칙이란 단어를 안 썼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X자가 나더라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 세 놈이 대법원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파워포인트 맨디장. 그래서 제가 선관위 공무원 7명을 고발해가지고 과청 전체서 그 다음에 검사 만났을 때도 박사님 대법관들이 살다 보면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민주주의 파괴한 놈이. 그래서 천대엽이가 가장 한 게 대부분 판례로 우리 국민들에다가 가슴에다가 모두 확 박아놓은 놈이 천대엽이 그 중에 한 놈입니다. 이 새끼는 제가 그걸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부르지를 않아.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 대법관 세 놈. 잠깐만 올려줘. 맨드장. 이름 뭐임? 이거 거기 그 세 명 중에 갑자기 안 보이는데, 예, 세 명 중에 한 놈이 천대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놈들이 대수의 법칙이나 수학도 모르면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좌우지간 본투표이겠지만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많이 벌려줘도 그런 거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했고, 이 마을 하는 요술하는 놈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어떤 정치인 누구야? 하버드 나온 놈 이름 뭐지? 이준석 이 새끼는 뭐라 해? 그거는 살다 보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유식한 용어를 써야 되니까 거기는 사무직이 많고 연령층이 어떻고 요술 말로 요술하는 거 요술. 살다 보면 그렇게 없지. 그렇죠?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 이기고 당선되는 게 지구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 법칙을 파괴한 놈이 바로 천대엽 이놈입니다. 나쁜 놈이지. 그렇죠? 예, 언제나 한 대 처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검색했고 오늘 연설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부산에서 오신 치과 의사님한테 많은 시간을 주는 바람에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명동으로 충격하면서 CCP하고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참석해 주시고 반갑고 계속해서 특정과 이상로 박수와 저도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CCTV 영상, 영어 영상이 초안이 완료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 목숨은 효도와 같소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노라.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